네, 안녕하세요. 슈퍼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것처럼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을까? 왜 나는 항상 돈이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돈이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 이제 팥빙수 빙수 촬영, 이색 빙수 촬영하러 카페에 갔는데요. 그 카페 촬영 가면 이게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카페에 가보면 책이 좀 다 보통은 몇 권씩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딜 가나 책을 가까이 하는 리포터이기 때문에 그날도 제가 그 있는 책들을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동기부여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책 괜찮겠다. 그리고 표지도 노란색이어가지고 너무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좀 받아보자 하고 이제 책을 읽었는데요. 이거 뭐 돈에 관련된 책인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책이 무슨 왜 동기부여지 하고 책을 다시 읽어봤던 책 제목을 다시 봤더니 동기부여가 아니고 돈기부여인 거예요. 돈기부여.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몇 페이지밖에 못 읽었거든요. 그 책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책이 너무 괜찮고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약간 그 돈에 대한 좀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저의 생각을 정말 집약적으로 정말 써놓은 책이고 너무너무 괜찮은 책이어서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카페에서 나와야 돼서 이 책을 정말 들고 나오고 싶더라고, 그 카페에서. 근데 이제 가지고 오는 건 안 되니까 오자마자 책을 샀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너무 괜찮아서 저희 남편한테도 이 책을 추천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책을 정말 많이 보는 사람이라 사실 이런 목록만 봐도 이 책이 정말 괜찮은 책인지 아닌지를 사실 판단할 정도로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책을 보고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 진짜 괜찮은 책이라고. 너무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저는 막 밑줄 긋고 저희 남편은 여기다 다시 형광색을 칠하고 책을 막 접어놓고 진짜 이거는 이제 제가 읽자마자 바로 이제 서평을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책에 관련된 그 돈기부여,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채널은 돈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코칭해주는 사실 그런 채널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면 너무 좋을 만한 그런 책이었고요. 이 책은 결국 돈을 많이 벌자 이긴 하지만 내가 성장해서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성장해서,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내 가치성을 높여야 된다는, 결국 사실 그런 좀 이야기로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읽으면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리고 돈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정말 주저없이 이 책 들고 왔습니다. 돈기부여. 책 표지도 제 노란색 정말 좋아하거든요. 노란색. 요거는 되게, 이 글자는 되게 반딱반딱해요. 반딱반딱. 돈기부여. 저 처음에 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돈기부여. 돈기부여. 책 제목도 진짜 너무 대박이지요.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솔직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시간만 있다면 저는 이거 머릿말에서 마지막 이거 에필로그까지 진짜 다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돈기부여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작가와는 저는 뭐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책 요거 13,800원입니다. 13,800원인데요. 가치가 있어요. 네, 사실 뭐 책에 뭐 얼마짜리라고 해서 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책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보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마음은 좀 버리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싸게 내가 뭔가를 얻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세상의 존재물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책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이야기는 이제 필요 없고요. 빨리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챕터를 많이 읽어드리는데요. 프롤로그가 일단 대박이에요.
나는 돈 욕심이 없어. 그냥 좋아하는 일이나 하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절대 돈이 없이는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가 없죠. 돈 없이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 수도 없죠. 다만 매달 나오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걱정만 안 하고 살 뿐이라고 하지요.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한대요. 상당히 모순이 있는 말인 거죠.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런데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부자들을 만나왔지만 부자들 중에는 돈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으아. 네, 거꾸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면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벌어놓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통장 잔고 빨리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혹시라도 했는지. 부자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돈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웁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돈을 잘 쓸지를 고민하는 거죠.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도,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더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어서라기보다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것에 가까운 거죠. 자아 실현을 위해 행복을 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가 축적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을 위해 행복을 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가 축적된다. 자아 실현을 하면 할수록 나는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더 많은 돈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순환 중에 가장 완벽한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내 자아 실현을 실현하면서 나는 행복해지는데 돈은 들어온다. 완벽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당장 생계를 부담해야 하니까 자아 실현, 행복과는 상관없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장의 자아 실현과 행복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중 하나의 톱니바퀴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아,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부자들은 원래 특출난 사람들이야.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랑은 차원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 사회의 시스템에 눌리고 눌려서 자신이 가진 힘을 봉인당한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삶은 안중에도 없어졌다는 얘기죠. 아기 때부터 사슬에 묶여있던 호랑이는요, 어른이 되어서도 사슬을 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안 풀리겠지 생각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호랑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들었는가? 결국 돈이다. 돈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오히려 우리를 평생
평생 동안 돈만 쫓아다니게 만들었다. 자,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돈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오히려 우리를 평생 동안 돈만 쫓아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고 싶은 것도 마음 편히 못 사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이루고 싶었던 꿈도 꾹꾹 참고 포기해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지금도 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렸을 적 그렇게 꿈꾸던 넓은 집과 스포츠카도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이제 평생 아끼고 참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야 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너무 슬픕니다. 네. 나는 수많은 부자들의 조언을 체득한 끝에 삶의 가치관을 통째로 바꿨고 그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그 경험을 이 책의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저는 언제 행복해 하냐면 우리 아이들과 정말 좋은 여행지 갈 때,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책 사서 읽을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생활 하거든요. 도자기 배우러 갈 때, 도자기 할 때, 인형 만들 때, 촬영할 때 물론 기쁘고,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할 때도 너무 기쁘고. 근데 대부분 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거의 80에서 90% 이상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말 90% 이상이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가 늘 생각해 왔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를 사실 저는 좀 많이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되게 집이 저는 가난했어요. 형제가 좀 많아서 아빠 혼자 이렇게 벌어 오시는 돈으로 할머니도 같이 사셨는데 그 7식구가 같이 살기엔 너무 버거웠고, 또 아빠가 월급을 거의 사실 반 이상을 아빠가 혼자 쓰셨어요. 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참 가족을 좀 잘 돌보지 않으셨었는데, 그래서 너무 아둥바둥, 정말 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 콩나물값 그 100원을 아끼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육성회비라고 해서 맨날 육성회비 못 낸 사람 이름 제가 맨날 그 칠판에 제 이름 막 써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정말 너무 싫었고, 그 생각나는 제 이야기 좀 할까요? 메이커 가방이나 메이커 신발 신는 게 엄청나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학창 중학교 때. 근데 돈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정품을 사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사실 메이커도 잘 몰랐어. 그래서 일명 우리 뭐 나이스,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맸어요. 그런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는데 좀 놀림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창피했었던 기억. 그리고 이렇게 막 넉넉하지 못해서 사실 먹는 것도 사실 풍족하지 못했거든요. 진짜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행복하지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걸 사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가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돈을 보지 않고, 돈 계산을 하지 않아도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을 다 읽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네, 해보고 싶습니다. 잠깐 뭐 소리가 나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이야기 이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무 속물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돈에 환장했니, 뭐 돈에 미쳤니, 돈밖에 모르느냐, 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등의 비난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가난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말들을 내가 주위에서 듣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할 것이 없대요. 당신이 걱정하는 만큼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고, 만약 심하게 오지랖을 떠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해결책은 가난하다.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네. 우리는 당장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보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한다. 갖고 싶은 것을 취해봄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고 돈의 감사함도 직접 체감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진정으로 돈을 사랑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도 사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강아지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잖아요. 개도 개 장수를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 막 짖잖아요. 개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주인이 오면 꼬리를 막 치는 것처럼 돈도 생명력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정말 사랑받겠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돈도 안다는 거죠. 네, 양자 물리학적으로 돈도 쪼개고 그 지폐를 쪼개고 하면 그 미립자가 나오고, 사람도 쪼개고 하면 미립자입니다. 미립자와 미립자는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게 양자 물리학이라는 건데요. 돈도 미립자고 나도 결국 미립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정말 가치 있게 저는 정말 돈을 사랑해요. 네. 그렇게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치열하게 배우고 꿈을 성취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인생에서 돈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돈을 버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선 구조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아 실현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면서 돈까지 버는 부자가 되는 것. 계속해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챕터 첫 번째에서는 첫 번째 챕터가 동기부여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어떻게 내가 마음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있고요. 그래서 돈을 좀 알아야 되고, 돈의 성질을 좀 알면서, 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미친 듯이 써라입니다. 미친 듯이 써라.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 사고, 대신에 돈을 쓰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미친 듯이 돈을 쓰고, 돈 쓰는 거를 겁내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잡아서 써야 되는 곳이 있다면 반드시 미친 듯이 돈을 써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세 번째에서는 미친 듯이 배워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만나서 배우고, 돈을 아낄 수 있는 직업을 찾아서 배우고, 효율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즐기면서 배우는 방법을 찾고, 돈 욕심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성공한 사람들의 경력은 실패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미친 듯이 뭐든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챕터 네 번째가 미친 듯이 벌어라 입니다. 미친 듯이 벌어라. 네. 자, 동기부여 트레이닝.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 돈 생각을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이다. 네. 돈만 벌고 살 순 없잖아.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려면 돈을 많이 갖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많이 있는데 내가 돈 벌 생각을 왜 하냐는 거죠.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다. 톱스타들이 사는 집에 살며 스포츠카도 타고 싶었다. 나는 학교와 부모님이 알려주는 방식으로 절대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택을 해야 했다. 지금의 평범한 삶에서 탈피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고 스포츠카를 볼 때마다 다음 생애에는 꼭 타야지 라고 위안을 삼을 것인지. 나의 경우는 전자였다. 그렇게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을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딱 깨달았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많은 돈, 좋은 집과 차가 아니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싶었대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적어도 돈에 관한 자유. 돈에 관한 자유. 그래서 이 저자가 부자 이꼬르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자 이꼬르 돈과 관련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 부자, 돈과 관련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 저는 이 정의를 보고 진짜 너무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돈을 부족하게 벌진 않거든요. 남편이 벌어오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웬만한 월급을 받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사실 버는 돈이면 꽤 수입이 되는데 늘 부족한 걸 느꼈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요, 이 돈과 관련된 선택에서 너무 자유가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먹고 싶을 때도 음식점에 가더라도 이게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아직도 그렇게 이제 막 골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막 비싼데 이런데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기부여 책 읽고 나서 이번에 진짜 비싼 풀빌라 예약해서 진짜 여름휴가 가거든요. 제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비싼 데서 저 처음 가거든요. 근데 돈이 있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저는 정말 부자가 아니었던 거죠. 응. 근데 진짜 부자가 되려고요. 이 책을 읽고 정말 저 진짜 부자가 되어 보려고요. 네. 자, 부자 이꼬르 돈과 관련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과 관련된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많은 월급은 아니지만 200만 원이 간 넘는 돈으로 꽤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대요. 비싼 집과 차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대요. 물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절약과 저축에서 완전히 탈피해야만 했다는 거죠. 부자에 대한 정의만 다시 내렸을 뿐인데 이분의 삶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대요. 왜요? 돈과 관련된 선택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분의 고민이면서도 여러분들도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펑펑 써댄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뭐 결혼을 해야 된다면 결혼 자금, 주택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집을 살 돈,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인가? 그 정도 월급으로 완전히 선택의 자유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 뿐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나는 당장 눈앞에 있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저축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월급의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의 소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오히려 과거에 모아뒀던 돈까지 다 끌어서 탕진하고 말았다. 이대로라면 나는 미래의 부자가 되기는커녕 파산을 면하기도 힘들어 보였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축은 근데 답이 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소득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축은 지금 당장의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었대요. 내가 지금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가난해진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의 소득을 아무리 쥐어짜서 저축을 한다 해도 미래에 내가 원하는 정도의 부자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매달려 있지 말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 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나는 또다시 파생 질문을 던졌다. 소득 자체를 어떻게 폭발적으로 올릴 것인가? 소득 자체를 어떻게 폭발적으로 올릴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삶의 포커스가 명확해졌다. 현재 가진 돈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데 사용하고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런 나를 보고 친구들과 부모님은 정말 이상한 놈이네. 맨날 뭐 연구하고 책을 보고 저축도 안 하고 막 직장에서 나오려고 하고 퇴근 후에 매일 밤늦게 혼자 막 연구한답시고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고생을 사서 하는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 기준에서 나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혼자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소득 자체를 폭발적으로 올릴 것인지 이거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 강연도 막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봤는데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극에 달했대요. 그동안 철저히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돈들을 또다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 소득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방법,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소비 욕구이자 궁금증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버는 돈을 전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쓰기로 했다. 네.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나고 많은 돈과 시간을 써가며 배운 교훈을 딱 2줄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무언가를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말자. 네. 자기가 돈을 어떻게 하면 폭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자기가 정말 수년 동안 이거를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내린 결론은 이거였다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배우는데 쓰는 돈을 아끼지 말자. 이거는 진짜 사실 그 전부터 저는 이 2가지는 정말 알고 있었거든요. 무언가를 배우는데 쓰는 돈은 아끼지 말자. 막 경험하고 내가 성장하는데. 그래서 막 도자기도 배우러 다니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좋은 데 있으면 강연 들으러 가고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가?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해야 부자가 된다고 믿고 있는가? 지금 당장 머릿속에 있는 돈에 대한 낡은 개념을 바꾸기 바란다. 우리는 모두 돈 없이는 절대적으로 행복해지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해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말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정말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그럼 그런 분들은 네, 저는 그냥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항상 나는 돈이 부족할까? 이 챕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기
받기 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배움에 방해가 된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받은 교육이다. 내 배움에 방해가 된 유일한 한 가지는 내가 받은 교육이다. 내 월급으로 사기에 너무 비싸.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제대로 배워보고 싶긴 한데 강의료가 너무 비싸. 우리는 뭔만 하려고 하면 항상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자꾸 무언가를 포기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포기하다 보니 실제로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게 된다. 네, 맞습니다. 마치 법으로 내가 월급을 200만 원을 만약에 번다면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 안 돼.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1억짜리 차를 사면 안 돼. 이 사회적인 보이지 않는 법처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법을 어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죠. 자신의 교육 비용에 관해서는 훨씬 더 인색해집니다. 만약에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 중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또 그거를 목표로 또 직장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금부터 넣기 시작하잖아요. 반면 취업 이후에도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과감히 돈을 쓰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적다. 당장 꼭 저축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다. 이거는 결국 돈 흐름의 악순환이라는 거죠. 앞에서는 선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바로 내가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돈 흐름의 악순환이라는 거죠. 돈의 악순환이 당연시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평생 돈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할까? 이 현상을 단순히 월급을 적게 주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등의 이유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맹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월급을 다 쓰지도 않으면서 월급이 적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서 월급의 60%인 120만 원을 만약에 저축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뭐 보험료 기름값 이런 거 빼고 내가 진짜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만약에 60만 원 정도가 남는다면 친구들도 만나야 되죠.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술도 마셔야 되죠. 커피도 마셔야 되죠. 사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내가 성장시키는데,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내가 내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무엇인가에는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저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성장하고 내가 가치를 높여야 될 그 무언가의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려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렇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돈을 우리가 아무리 모아놔도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사실 평생 우리가 돈 저축하고 모아도 집 사기 너무 어렵잖아요. 차 한번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하고 더 저축할 수 있을까?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절약하고 저축하고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이렇게 산다면 그저 아주 소소한 행복만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소소한 행복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방식으로 평생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가망이 없다는 뜻이다. 평생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노후 대비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 지금의 한 50대, 60대들이 아마 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며 아동바동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정답을 말해주자면 학교와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와 부모님에게서 배운 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확히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
어른들의 가르침대로 무작정 돈을 아끼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만 해서는 절대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원리는 간단하다.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주변 사람들을 보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전략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삶. 이쯤 되면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여기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맞다. 우리가 당연하다시피 배워왔던 경제 교육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교육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인 것이다. 와. 자,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배워왔던 그런 경제 교육들이 따지고 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교육이었었다는 거죠. 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부자에게 부자가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만약에 뭐 그런 교육을 받아봤거나 그런 책을 읽어봤거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 내용대로 살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백만장자 시크릿 그리고 100만 불짜리 습관, 사실 뭐 꿈꾸는 다락방 이런 거 다 그 정말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최고의 비결들을 이 세상에 공개했던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책에 정말 열광했었죠.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실제로 정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사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내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재료를 사요. 레시피가 있잖아요. 레시피대로 만들면 어느 정도 정말 그 유명한 그 셰프가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한 맛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레시피만 있다면 그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책들에 지금 다 써져 있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매뉴얼이 다 완벽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레시피거든요. 내가 그 레시피대로만 내가 적용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보면 나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될 수가 없겠지만 요리도 요리 과정이 있은 뒤에 맛볼 수 있듯이 부자도 반드시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알려준 대로 그 레시피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나도 그 지점에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부와 경제적인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지금 정말 많이 부자가 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제 삶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고 마인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고, 정말 어떤 책을 읽어봐도 부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다 똑같이 해주는 말이에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저렇게 부자가 된 거는 저 사람은 타고났기 때문이야. 나하고는 달라. 나는 저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들이 정말 대놓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경제적인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금씩 제가 성장해 나가면서 그래도 이제 마음만큼은 정말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사실 정말 저는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의 그런 부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유튜브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꿈을 이루고
또 지금은 아직 광고가 붙고 있지 않은 채널이지만 이제 조금만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제 채널이 조금 더 알려지게 되면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인생의 진리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인과관계. 이 세상에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 중 1%,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99%라고 가정해보자. 99%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1%의 인구에 속하고 싶어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다. 이게 현실인 거죠. 사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적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 말은 곧 당신이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이상 경제적 빈곤에 빠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의미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할까? 경제적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해답은 간단하다. 지금 당장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라. 네. 제가 요거 이제 정말 너무 좋은 이야기들 너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요 책은 사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앞부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과 너무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제는 저축을 하는 그 돈의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좀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부자가 왜 되고 싶은지, 내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경험에 사실 돈을 아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정말 최고의 스테이크를 먹어보는 것. 사실 부자들은 사실 고민하지 않고 매일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나도 곧 부자가 될 건데, 부자들은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나. 부자들은 이렇게 느끼고,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일부러라도 자기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저자가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이제 차를 렌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는 경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렌트카를 그냥 국산차로 그냥 그냥 이런 거 그냥 평범한 거 이거를 이제 차를 빌리자고 했대요. 근데 이 저자가 아니다. 외제 스포츠카를 렌트를 하자. 근데 이제 값이 한 3배 정도가 더 비쌌대요. 근데 이제 계속 친구하고 실갱이를 한 거예요. 왜 그걸 타냐? 이거 타야 된다. 이게 둘이 막 실갱이를 하다가 이 두 사람이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다가 이제 이 저자가 이겨서 결국 돈을 3배를 더 주고 정말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렌트를 했대요. 렌트를 하고 나서 이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하는 내내 사실 이동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행을 할 때에는. 그런데 이 외제 스포츠카를 타니까 어딜 가서 구경하는 그 시간 외에도 이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정말 여행의 가장 행복한 일부분이 되었고 차를 탈 때마다 엄청난 그 만족감과 정말 이렇게 좋은 차를 타보는 그 느낌과 그 경험이 이 저자에게 나는 정말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그 경험의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나는 그 스포츠카를 가질 거야. 나는 그래서 더 많이 성장할 거야. 나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나에게 더 투자할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자들이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매우 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풀빌라 예약 정말 비싼데 예약해가지고 왜? 나 앞으로 이런 거 다닐 건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거 저도 한번 느껴보려고 네,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야 저런 거 꼭 해야 돼? 뭐 최고급 호텔에 가서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뭐 먹어야 돼? 와인 뭐 먹어야 돼? 외제차 끌어봐야 돼? 뭐 그런 거 경험해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경험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강연을 하나 듣는 것보다, 내가 적금을 하나 더 넣는 것보다, 내가 정말 더 가치 있게 살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이 한 번의 경험이 엄청나게 큰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동기부여라는 책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뭐 아껴서, 사실 돈을 많이 벌고 뭐 재테크를 하라 이런 책들을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 보통 뭐 어떻게 적금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 보험을 뭐 상품을 가입하고 어떤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근본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가치를 높여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자아실현을 이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어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책을 쓰다가 좀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거의 뭐 제가 진짜 한 200페이지 정도 책을 쓰다가 이제 접고 좀 쉬고 있었는데, 내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더 많은 소득과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다시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책을 쓰는 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더 많은 것들을 또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은, 책들을 또 읽고 더 많은 강연들을 듣고, 사실 저를 더 많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엄청나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삶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나는 더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돈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책 쓰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책을 왜 사람들이 많이 쓰냐면, 책을 출판한 강사와 출판하지 않는 강사의 강의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강의 10년 하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책을 가지고 강연을 하러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 저는 아이들하고 정말 좋은 여행지에 늘 같이 다니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좋은 곳들을 많이 다녀보고 또 싶고, 지금도 여행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제 몸과 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벌 수 있는 돈이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아이들과 놀고 있는 시간에도, 내가 책을 읽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힘들게, 이 정말 더운 여름날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통장으로 마구마구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책도 많이 읽고 커리큘럼 만들어서 책을 쓰고, 강의료를 더 많이 높이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돈들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저는 이게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을 사는 것도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산 건 아니지만,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사실 정말 별로 안 좋아해서 주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난 이 하룻밤 사이에도 땅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오르니까 저는 그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또 좋은 이야기들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미경 리포터는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사실 이 동기부여 책, 어제 제가 이거 녹화해서 영상 올렸었는데요.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수음이 하나도 안 돼서 오늘 다시 찍었습니다. 두 번째 하니까 더 좋네요. 다시 유민경 리포터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